오늘은 미국에서도 MZ세대를 버릇없고 자기만 생각하고 위아래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일부가 전체를 대변하진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을 진지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MZ세대라는 단어를 TV 프로그램에서나 사람들을 통해 오며가며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 SNL 코리아의 MZ 오피스에서 MZ세대 돌발 행동을 주제로 다뤘는데 이는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연영 배우님과 맑은 눈의 광인 김하영 배우님의 캐릭터가 MZ스럽다, 꼭 한 번씩 봤던 캐릭터다 라고 하며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식 자리에서 무선 이어폰을 끼거나 업무 시간에 게임을 틀어두거나 브이로그를 찍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은 한 귀로 흘리는 태도 등 제3자가 보면 시트콤과 같은 행동을 보여줍니다. 물론 같은 회사 동료로 만나면 기가 차고 힘들겠지만요. G세대라는 용어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G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회가 공감하는 부정적 시각이 있을까요? G세대는 미국에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여기서 눈치채셨나요? M이 빠졌습니다. 미국에서는 MZ를 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M세대인 1985년부터 1994년생과 G세대인 1995년부터 2004년생까지를 묶어서 MZ세대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1997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G세대로 해서 M세대와 인구통계학적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MZ세대는 기성세대와 사회 전반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비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의식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종종 일과 경력보다 여가와 개인적 성취에 초점을 두는데 이를 규율과 직업윤리가 부족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한다고 본다고 합니다. 이들은 스마트폰과 다른 전자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지지를 위해서 기술에 너무 많이 기댄다는 비판을 받곤 합니다. 전통적인 가치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수능과 복종보다 개인주의와 자기 표현에 초점을 두고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적 규범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권위에 대한 존중이 부족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들은 종종 권위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확립된 규범과 기대에 도전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애국심이 부족하고 국가 정체성과 문화유산에 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회가 공감하는 부정적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G세대와 관련된 영상과 영상 댓글을 보면 G세대에 대한 사회의 시각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영상 하나를 곧 소개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정적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지나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들은 종종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특권과 기회에 대한 권리 의식을 가지고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며 직업 윤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G세대가 일에 나올 수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한 쇼츠에서 점장이 알바생에게 지각이라며 전화를 겁니다. 이에 알바생은 G세대 슬랭을 써서 설명하자 점장이 이해하지 못하고 재차 물어봅니다. 이에 알바생은 날씨가 마음에 안 드니 짜증이 나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이 쇼츠에 대해 이 영상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내 친구들의 인스타스토리 요약본 같다. 이 이상으로 G세대를 잘 요약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내가 우리 가족 저녁 식사에 참여 못할 때 엄마에게 말하는 말이야. 라는 댓글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외에도 G세대는 이러고서 왜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는 없는 거야? 라고 한다. 이건 너무 정확해. 나는 소매상의 매니저인데 머리 아프게도 내가 직면한 문제야. 등 영상에 동조하는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이에 대해 반박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돈을 벌고 싶어. 그래서 매번 일을 빠지는 G세대를 주변에서 본 적도 없다. 나는 21살인데 적어도 저럴 정도로 물러터지진 않았다. 나는 26살인데 이 쓰레기는 이해 못하겠어 크크크. 우리나라와 비슷한가요? 전자기술에 중독된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종종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전화기와 다른 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비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집중력이 짧으며 멀티태스킹을 하고 쉽게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취약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때때로 지나치게 민감하고 쉽게 기분이 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그들이 정치적 올바름과 소외된 집단에 대한 민감성에 초점을 맞춘 탓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른이 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들은 종종 성인의 책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고용시장과 경제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한편으로 G세대는 종종 평등과 사회 정의에 강한 초점을 두고 포괄적이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성향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향 덕에 일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더 협력적인 경향이 있고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감 능력과 타인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좋다는 인식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기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경험에 노출된 결과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개인주의와 경쟁보다 공동체와의 협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G세대를 보는 시각들 잘 보셨나요? 부정적인 시각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세대 갈등이 심한 우리나라와 달리 덜 진지해 보입니다. 진지 빨고 싸우는 사람이 있긴 있으나 적은 느낌이 들었는데 개그는 개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저런 애가 다니던 직장에 있었지. 저런 애 꼭 한 명 있어. 와 같은 관점으로 보면 웃고 넘길 수 있습니다.